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쥐똥만큼 떨어졌습니다. 0.5% 하락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올랐어요. 아직도 7,700불대에서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 늠름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0달러를 뚫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com의 리서치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리브라 2.0 같은 경우는 국가나 시장별로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가 지금 현재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리브라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따라서 리브라 출시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2020년대에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리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리브라를 견제하는 그런 효과까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 이 에이다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난 8일 동안 무려 35%나 상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서 더 오를 것인가. 크립토 포테이토 같은 경우는 에이다가 0.0481 달러까지 올랐었는데, 만약에 에이다가 이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해줘야 에이다도 더 오를 수가 있겠죠. 역시 대장 비트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지금 딱 보시다시피 상승형 쐐기,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68% 정도가 된다라는 상승형 쐐기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00불은 뚫고 있지는 못한 상황.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200달러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던 추세선이라는 거. 이 비트코인과 더불어 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뚫느냐 떨어지느냐 그런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뚫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죠? 비트코인이 힘을 실어주면은 이제 뻥 하고 뚫고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볼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직불카드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비트페이에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도 지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이낸스가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엔 저도 저번주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던 이 소식,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체 활동을 통한 암호화폐 채굴에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뇌파나 체온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채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골자로 한 그런 특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몸에 센서를 부착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뭐겠습니까? 생체 칩이죠. 감자칩도 아니고 생체 칩을 몸에 박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빌 게이츠가 그냥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전부터 공산당 간부들과 또 많이 만나기도 했었고, 그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오히려 미국을 까면서 백신을 개발하되 내 자식에게는 맞추지 않겠지만은 니네 자식들한테는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중성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활동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일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체 칩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고, 곧 있으면은 상용화까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정보는 빠이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 미래에는 야, 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예냐 애플의 노예냐 이런 걸 가지고 편을 나눠가지고 싸우게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스위스 주크에는 크립토밸리라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모여있는 스타트업 203개 중에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를 두고 마찬가지로 스위스 소재의 블록체인 마케팅 업체인 웰러번스 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밸리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보통으로다가 스타트업의 80% 이상은 파산한다. 자, 정말 잔인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반면에 살아남는 20%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까지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보통 디지털 금으로 비유가 되긴 하는데요. 최근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딱 묶여있죠. 이 개목걸이를 하루빨리 풀어 제끼고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소식들도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채굴에 잉여 천연가스를 이미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스트림 데이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사업 당시에는 이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다. 특히나 지금 이 가스, 오일이 넘쳐가지고 이제 주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중에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이 암호화폐 채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더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수력발전과 댐 같은 경우 주거 및 상업시설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석유와 가스 산업보다 잉여 에너지가 많은 산업이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중국에서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해시유를 좀 다른 나라에서 뺏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될 만큼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 채굴에 관해서는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전기세가 싸기 때문입니다.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전기세가 싸가지고 중국에서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해시율, 채굴 파워를 좀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수요가 늘면서 인기가 늘어나자 최근에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준비통화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건 너무 지나친 설레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나 하는 말이지 기존의 금융업계라든지 이제 은행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러한 팬데믹 사태 속에서 세계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화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다량으로 매입을 한 그런 금을 바탕으로 금 기반의 디지털 통화가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맥스 카이저 등등 여러 사람들은 예상을 했었는데요. 과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게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비트코인 고래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무려 68,000여 개나 들고 있었던 녀석이었었는데요. 기사 제목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려 5억 2,500만 달러를 움직이는 고래가 장투자로 돌아섰다. 이 코인 매트릭스에 의하면은 이 고래 같은 경우는 2015년 4월 이후 움직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장기 홀더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 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코인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빠이빠이 비트코인 68,000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진위 여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인 아날리시스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총 비트코인 230만 개 혹은 370만 개 정도가 영원히 유실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영원히 사라졌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이 반대로 약간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바로 가격 상승할 때 그만큼 더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건 뭐 거의 무제한 스테이킹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만약에 잃어버렸었다면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한 우유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었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물량에 관련된 이제 동향이 바뀌었다라는 거 잠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숨을 고르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7,800불과 7,900불. 이제는 2주도 남지 않은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코인데스크의 분석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위에 이 저항선 중에 200일 이동평균이 있습니다. 7,978불, 그리고 100일 이동평균 7,973불, 이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RSI를 봤을 때는 가격 후퇴가 예상이 되는데, 그 반면에 삼각수렴을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의 베팅은 이제 하락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차트를 이야기할 때 20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가 혹은 그 자산이 본격적으로 강세를,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정말 떡상할 거라면은 20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이 상단 채널과 여기 있는 저항선 뚫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똥 마려운데 똥을 못 싸는 강아지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 저항선 근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요. 과연 반감기의 힘을 얻어가지고 쭉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될 수 있을지. 여기는 이분도 응원하고 있죠. 뚫으라고, 뚫어!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넘지 못하면은, 혹은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200일, 100일 이동평균을 넘지 못하면은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을 어디까지 받느냐? 7,600이나 7,4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측 같은 경우는 뉴스BTC의 분석가가 내놓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크립토벌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이 추세선 보이시죠? 이것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한 무난하게 8,400에서 8,600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구간, 이 추세선에 맞닿는 구간은 7,400에서 500불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여기까지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직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유명 분석가 필브 같은 경우는 아마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쭉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비교를 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 이런 것도 신선하죠? 보시면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윗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과 프리미엄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 위쪽 구간으로 올라가려고 스리슬쩍 폼을 잡아보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을 뚫고 쭉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겠느냐,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분석을 내놔가지고 다시 한번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남자, 바로 플랜 B인데요. 그가 만든 블록체인 가격 예측 모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하죠. 이것을 변형한 S2FX 모델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해본 결과 시가총액 같은 경우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무려 5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 예, 28만 8천 달러.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제 3억이 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년 내로 비트코인을 사서 들고 있으면은 3억으로 뻥튀기를 할 수 있다. 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비트코인 분석이 나오게 되면은 몇몇은, 그리고 일부는 비웃겠죠. 그게 말이 되냐? 디지털 쪼가리가 1억, 2억, 3억이나 간다고?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쪼가리가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10,000달러 갈 거라고 상상이나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플랜 B와 비슷한 가격 상승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팀 드레이퍼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2023년 초까지 25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날계란을 먹겠다. 날계란 그거 한국에서는 매일 먹는데. 자, 아무튼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개인적인 가격 예측이지만은 버티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시킬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죠? 이 미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닌 전 세계적으로 다 함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지금 엄청난 삼각 수렴이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 반감기와 더불어서 삼각 수렴 끝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저는 크게 상승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좋은 정보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좋아요 버튼 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좋아요 버튼 엄지척이랑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다함께 비트코인 이 자랑스럽게 성장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